다음 전화 바로 연결할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부동산 좀 고민 가지고 계세요? 네, 덕곡동에, 네. 덕곡동에 직장이 있는데요. 네. 지금은 현재 7억 5천에 전세를 살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제가 한 3억 보태주고 3억 대출 받아가지고 한 13, 4억짜리 집을 사고 싶은데, 아, 네. 이제 출퇴근 가능한 곳으로, 네. 어디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물론 실거주도 있고, 전기도 투자 있고요. 목적도. 투자도 있고. 네, 예, 알겠습니다. 자녀분의 지금 내 집 마련을 좀 고민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네. 전체 지금 가용할 수 있는 자금은 13, 4억 정도고 네. 직장이 도곡동이다라는 정보 주셨어요. 한번 계획 네. 세워보도록 할게요. 대표님과 인사 먼저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 감사합니다. 지금 모든 분들이, 많은 분들이 지금 시청자뿐만 아니라 지금 질문의 요점이 뭐냐면은 네. 저한테 돈 될 만한 아파트 찍어주세요 이 말이에요. 맞죠? 그 얘기잖아요. 네. 예. 돈 되는 아파트 내가 찍으면 돈이 될까요? 제가 그 정도 능력이 뛰어날까요? 그거는 아무래도 잘못 그거보다 착각하시는 수준이 거예요. 있습니다. 예, 예. 잘못 착각하시는 거예요. 농담이 아니고요. 예, 예. 이런 일이 있었어요. 예, 과거에 15년 이전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15년 이전에는 이런 지역 중에 A라는 지역이 이 지역만 유달리 가격이 올라가고 이렇게 가격이 폭등하고 하는 이런 지역이 군데군데 있었어요. 예. 그런데 이 지역에는 반드시 그러기 때문에 투기가 난무하면서 국가 입장에서는 거기에 또 피해보는 사람도 있었어요. 예. 그래서 국가가 이걸 들여다봤어요. 왜 이 지역은 이런 문제가 있을까? 들여다봤더니 일부 사람들이 이 지역에 대한 정보를 일부 사람들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정보가 골고루 갖고 있지 않는 거고요. 그걸 발견했어요. 예. 그래서 국가 입장에서는 이걸 놔두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국가가 정책적으로 어떤 발표를 했냐면은 모든 부동산 정책과 관련된 계획과 관련된 내용은 전부 모든 국민이 똑같이 알 수 있게끔 인터넷상으로 다 오픈하게끔 법적으로 아예 그냥 명령을 내렸어요. 그러면은 서울과 관련해서 경기도 대한민국과 관련된데 그 지역에 어떤 계획이 있고 뭐가 있는 거는 다 인터넷에 이미 다 오픈이 돼 있어요. 다 오픈이 돼 있으니까 나만 알고 다른 사람은 모른다는 거는 말이 안 되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요 지역에는 나만 알고 이건 돈 된다. 저 지역에는 돈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제가 보는 눈에는. 그 사람들은 어쩌면은 진짜로 그 지역에 자기가 물건을 사놨을 수도 있고 또 아니면은 괜히 자기가 그렇지도 않으면서 아는 체 하는 그런 사람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적어도 제가 알고 있는 한, 제가 공부한 한, 적어도 그런 지역은 존재하지 않아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 전체의 가격이 각 밸런스를 맞춰가면서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지난 5년 동안 가격 올라올 때 강남만 올랐다 천만에요. 올라가는 가격 수익률로 따지면은 강남보다 강북 쪽에 더 많이 올랐는 데도 많아요. 물론 소형 중심이었지만. 그렇기 때문에 강남이 최고다, 강북이 최저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지금은요. 그래서 골고루 돼 있는 거예요. 다만 지금 오픈된 자료에 의해서 곧 이 서울시 전체로 보면은 서울시청 중심으로 여의도 중심으로 강남권 중심으로 이렇게 세 개 축을 중심으로 서울을 발전시켜 나가겠다라는 큰 틀은 맞아요. 그렇지만 그러면 요 틀 안에만 사면 무조건 제일 돈을 많이 버느냐?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자 마곡지구도 일자리가 있고 이쪽에 구로지역도 일자리가 있고 지금 빨갛게 칠하는 것이 일자리예요. 용산에 가격대가 너무 많이 올랐다. 강남에 너무 많이 올랐다. 그래서 진짜 돈 많이 올랐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자, 그러면은 최근에 7, 8년 전에
예를 들어서 6, 7년, 7, 8년 전에 우리가 별로 생각하지 않는 빌라나 오피스텔 투룸 같은 걸 샀다고 가정을 해요. 그럼 그 사람들은 그때 투자한 금액 대비 몇 배는 올랐을까요? 제가 봤었을 때는 거의 5배에서 6배는 올랐어요. 그때 당시에 4억을 투자했다면 지금 20억은 남았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지역이 존재하는 거는 없으니까요. 강남 지역에 일자리를 잡았으면은 그 일자리에서 근접하는 지역으로서 그냥 무난한 아파트를 살펴보시고 그냥 그렇게 접근하는 게 맞아요. 특별히 딱 숨어 있는 거는 없어요. 제가 80년대 것을 어제 인터넷으로 쭉 이렇게 좀 메모링을 해봤거든요. 네. 이렇게 그런데 80년대 것은 이제 물론 재건축이 언제 될지는 모르지만 이제 재건축을 바랄 수 있잖아요. 가격 대비 아직은 뭐 70년대까지는 비싸지 않지만 80년대 건데 재건축이 진행되고 있지도 않고 분위기도 없다면은 걔는 재건축 하더라도 사업성이 별로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해 가요? 네, 그러면 우선 살기는 좀 80년대 것은 아무래도 불편하잖아요. 지하 주차장도 네, 없고. 네. 그런데 이제 80년대 것 중에서도 이제 뭐 안전진단 받고 정비구역까지 나왔다는데 그런 데도 있어요. 그러면 그런 데는 괜찮으려나? 그런 데는 괜찮다기보다는 무난해요. 무난해요? 무난하다고 보시면 돼요. 네. 네, 추진이 구성이 되고 거기까지 그러니까요. 좀 네. 무난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예, 조금 이제 죄송합니다만 방송상에 너무 길어지니까 예, 네. 예. 그냥 제 생각에는 무난하다고 보시면 돼요. 아, 무난하고요. 네, 네, 네. 그러면 살기에는 그저뭐 차라리 그냥 살기 편하는 좀 가격 대비 저렴하고 하는 그냥 그 재건축과 관계없는 90년대 것을 사야 될까? 2000년대 것은 이제 깨끗하고 좋은데 지금 가격이 시청자분님의 그러한 질문에 답을 해가기 위해서는요. 예. 저하고 1시간 동안 상담해야 됩니다. 많은 이야기를 해야만이 서로 대화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드리는 제 생각은 그래요. 그래서 그거는 그냥 좀 두루두루 살펴보시고 사람들이 무난하다고 생각하는 쪽으로 접근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그 정도 정리합니다. 네. 네.